세상에는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남극 대륙 두꺼운 얼음 아래 4km 깊이에는 거대한 호수가 숨어 있죠. 빙하 아래 묻힌 생명체들은 수백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독자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사하라 사막 모래 아래에는 5,000년 전 번성했던 고대 문명의 흔적이 잠들어 있고, 마리아나 해구 바닥 11km 아래에서도 생명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행성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주 탐사를 꿈꾸지만 정작 우리 발밑 깊은 곳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신비로운 장소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지구의 숨겨진 비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극 얼음 아래의 생명체부터 사하라 사막 지하의 고대 문명, 그리고 바다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 놀라운 생물들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극 대륙은 5,300만 년 전만 해도 따뜻한 기후를 자랑했던 곳이었습니다. 해안가에는 야자수가 자라고 기온은 20도 이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영하 89.2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땅이 되었습니다. 대륙 면적의 99%가 평균 3km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고 지구 담수의 80%가 이곳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소련 과학자들이 12km 깊이까지 땅을 파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남극의 얼음 아래에서는 박테리아가 살아 숨쉬고 있었고, 사하라 사막 지하에는 거대한 고대 호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아래에는 푸에르토리코 해구가 8,380m 깊이로 가라앉아 있고, 이집트 피라미드 아래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의 방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9세기 말 러시아 과학자 표트르 크로포트킨이 처음으로 제안한 가설이 있었습니다. 빙하 아래에 액체 상태의 담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수천 평방킬로미터의 얼음이 만드는 엄청난 압력이 빙하 밑부분의 융점을 낮춰서 물이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2021년까지 약 400개의 빙하 아래 호수가 확인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어요. 보스토크 호수는 1966년 러시아 보스토크 기지 아래에서 처음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1996년 위성 이미지를 통해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었고, 길이 250km, 폭 50km, 면적 12,5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는 호주 시드니 면적과 비슷한 크기예요. 깊이는 600에서 1200m로 추정되고 전 세계 5대 담수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놀라운 건 이 호수가 4,000m 두께의 얼음 아래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해수면 기준으로는 오히려 500m 높이에 위치해 있어서 지구에서 가장 낮은 위치의 호수 중 하나죠. 호수의 물은 1,500만에서 2,500만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그대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호수의 평균 수온은 영하 3도인데도 얼지 않습니다. 위에 쌓인 얼음층이 만드는 고압과 지구 중심부의 지열이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시키고 있거든요. 호수 환경은 질소와 산소로 포화되어 있고, 대륙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만드는 약 350기압의 압력 때문에 질소와 산소 농도가 일반 담수호보다 50배나 높습니다. 이런 엄청난 압력은 시추 작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주었죠. 1989년 시추 작업이 시작되었고 1998년 연구팀은 3,623m 길이의 얼음 코어를 추출했습니다. 42만 년 전의 얼음이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의도적으로 호수 표면 약 100m 위에서 작업을 멈췄습니다. 프레온과 등유로 호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2012년 드릴이 마침내 호수 표면에 도달했고 과학자들은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채취한 얼음 샘플에서 3,577개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발견되었지만 이 발견은 오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확인된 발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깊이 3,607m에서 극한 환경 생물이 발견된 거예요. 이 박테리아는 무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영하 50도에서 100도까지의 온도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세르게이 블랏이 정말 놀라운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WUIL-23로 명명된 박테리아는 현대에 알려진 모든 생명체와 유전적으로 86%만 유사했어요. 이는 매우 낮은 수치로 이 박테리아가 외부 세계와 별도로 수백만 년 동안 진화했다는 증거였죠. 보스토크 호수에는 고립된 환경에서 자적으로 진화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에 힘이 실렸습니다. 2013년 윌런스 호수에서도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얼음을 뚫고 호수 아래에 도달했을 때 고압의 물이 우물로 솟아올랐죠. 채취한 샘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 사는 이 미생물들은 화학 영양세균으로 무기 화합물과의 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먹이를 생산했습니다. 2019년 머서 호수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바닥에서 흙 샘플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버섯이나 식물과 유사한 길쭉한 구조를 발견했어요. 완보동물과 갑각류의 유해도 발견되었죠. 단세포 생물보다 훨씬 복잡한 생명체가 남극 얼음 아래에 존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이 모든 빙하가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빙하 총 부피는 약 2,500만서 3천만 입방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이를 한 곳에 모으면 두께의 1km로 북미 대륙보다 큰 면적을 차지할 거예요. 2019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그린란드는 매년 약 2,800억 톤의 얼음을 잃었고 남극 대륙은 1,550억 톤을 잃었습니다. 해수면은 연평균 3.6mm씩 상승하고 있다. NASA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7.4m 상승하고 남극 대륙이 녹으면 58m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모든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은 최대 65m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플로리다와 네덜란드는 사라질 것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베니스도 물에 잠길 겁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예요. 남극 대륙은 얼음이 녹아도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현재 해수면에서도 남극의 모든 얼음을 제거하면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가 나타날 거예요. 모든 빙하가 녹으면 일부는 물에 잠기겠지만 일부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바닷물의 염도도 크게 변할 겁니다. 수십억 톤의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염분이 많은 물을 희석시킬 거예요. 염도 감소는 일부 해양식물과 동물종의 생태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부 종은 사라지고 일부는 급격히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생태 재앙이 발생할 수 있죠. 지하수의 염분 상승으로 농업용 토양도 염화되어 식량작물 재배가 어려워질 겁니다. 해류도 느려지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걸프만 해류가 느려지면 북유럽은 지금보다 훨씬 추워질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서 수만 년 동안 축적된 독소와 유해 물질도 방출될 겁니다. 화산 폭발로 축적된 독소, 고대의 휴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심지어 핵 폐기물 처리장까지 노출될 수 있어요. 2012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29도 이상인 지역이 2070년까지 지구 육지 면적의 0.8%에서 9%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남미, 인도, 아프리카 북부, 호주, 동남아시아의 인구 밀집 지역이 뜨겁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죠. 인류의 40%는 해발 70m 이하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내륙으로 이주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북극 빙하가 녹으면 새로운 해상 항로가 열릴 거예요. 북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북해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경로보다 40% 더 짧아질 겁니다. 북극 대륙붕의 탄화수소 매장량과 알래스카의 가스, 오일, 구리, 니켈의 대규모 매장량 개발도 가능해질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지구 온난화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남극과 그린란드의 변화를 보니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적어도 우리 세대가 이 변화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오늘은 남극 얼음 아래 숨겨진 생명체와 빙하가 녹았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